군입대 컨설팅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얘기하는데 혹시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거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제가 국방일보를 이제 구독해서 보면서, 밖에서 신문, 매일경제나 이런 건 참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문들은 많이 보시지만 사실 국방일보나 이런 거는 조금 접하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남아공님. 남아공님이 외국에 사시지 않나요? 외국에 사신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아들 둘 있는 군입대 관심이 많아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남아공 3남매입니다. 와, 그러시군요. 어, 이게, 남아공. 그러면 국적이 혹시 어디에 있으세요? 그 자녀분들이 국적이 한국이에요? 아니면 그냥 영주권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게 있으세요? 그게 또 국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병역이. 영주권이나 뭐 기타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것도 조금 다르고 일반 우리 국민한테 적용되는 게 있고 외국에 사시는 분한테 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있어요. 모두 한국인. 그러시구나. 그러면 나이가 되면 한국에서 그거를 받아야 되겠네요. 아직 영주권 없어요. 예. 어, 그러면 이제 잘 정보를 알아놓으셨다가 나중에 군에 좋은 보직들 괜찮은 거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정보가 없으시면 아들은 아직, 아가들. 예, 예. 아이들인데, 이게 제가 그, 대학을 보낼 때도 그렇고, 군대 그 보낼 때도 똑같아요. 제 아들이 지금 고3이어갖고, 이제 제 아들은 이제 20살이거든요. 올해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는데, 제가 입시를 하면서 본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 하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도요,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정말 저기 전방에 가가지고요, 삽질만 하다가 와야 돼요.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아, 준선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잘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컴퓨터 추첨해가지고, 막 이렇게 배치를 해요. 배치를 하는데 그 배치하는 게 보면 거의 이제 전방 쪽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기병이나 모집병이라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 있는 보직들이 사실은 전방에 가는 보직도 있지만 안 가는 보직도 상당히 많아요. 싱가포르 영주권 받으면 싱가포르 군대 2년 꼭 가야 해서 영주권 받을 계획이 없어요. 그러네요. 육해공 카츠샵밖에 몰라요. 그거라도 아시면 다행이에요. 우리 영어를 그 많이 쓰시면요. 일단은 한국에서 그 카투샤를 들어가야 하는 그 점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기준에 그 점수를 받아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외국에 이제 나가 있는 경우, 진짜 먼 친척 중에도 영국에서 한 십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사실 영국에서 십몇 년 사는데 영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려고 딱 해보니까 이게 영어 성적이 이게 보여지는 영어 성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에서는 제일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해 서류 전형이거든요. 군대는 더 심해요. 근데 이게 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를 특기를 못 살리고 영어 관련돼서 갈 수 있는 게 카투샤도 있고요. 어학병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좀 잘하고 그러면 일반 부대에 좀 배치를 받아도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훈련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통역하는 거를 모집을 해요. 모집 통역병들이 있긴 하지만 가끔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그 행사 때에
그 어학을 잘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할 때도 그게 서류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드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잘한다 그러면 이게 군대에서는 어떻게 그걸 서류를 받냐면 2년 안에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의 어학 성적을 받아놔야 돼요.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카투샤는요 한 번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공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그 3명의 아드님이 어학 성적이 일단은 되게끔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안녕하세요 다자개님.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 그 서류 같은 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출석 점수를 다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게 학교 성실도를 많이 보거든요. 그 외국에 있는 그 학교 다닌 거에 대한 서류를 번역해서 아마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말 잘한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류를 준비를 안 하시면 외국에 오래 살았어도 카투샤를 지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카투샤는 딱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어학 성적이 된다. 그러면 카투샤를 먼저 지원하세요. 대학교 딱 1학년이 되는 순간에 지원을 해보고 되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카투샤는 워낙 지원자가 많아가지고요. 거의 확률적으로 안 될 확률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지원을 해도요.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추첨도 어떻게 하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카투샤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기타 그게 자녀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올 거면 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직접 추첨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카투샤는 떨어졌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지원을 못 해요. 그러면 일단은 기회를 한번 카투샤는 이제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경 쓰면 안 돼요. 카투샤 매월 지원받는 거 아니에요. 카투샤는 10월 달인가 그때 모집 공고가 한번 나갈 거예요. 근데 그때 11월 달에 추첨을 하는데 그게 1년치를 제가 알기로는 다 뽑는 것 같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어학병을 해야 돼요. 영어나 이런 거를 잘하기 때문에 어학 성적을 해놨으면 어학병이 6회 공부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봐가지고 어학병은 떨어져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학병을 이제 봐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때 가서는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컨설팅은요, 제가 봤을 때 중학교 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한번 받아가지고 이게 서류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맞춰놔야 내가 갈 때 서류를 한번 딱 넣었을 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출석 점수 그거 꼭 챙기셔야 돼요. 이 조퇴나 뭐 기타 무단결석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 무단결석이에요. 그거를 하게 되면 무단결석 같은 경우는 점수 감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점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를 넣을 때 플러스도 안 되고 감점되면 되게 힘들겠죠. 어학병은 스펙이 엄청나게 높다고 들은 어학병이요 조금 높기는 한데 그래도요 갈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많아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학병도요 카투샤는 이제 외국의 그 카투샤가 미국 뭐 이렇게 외국인하고 같이 근무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카투샤도 이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카투샤를 갔는데도 진짜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학병도요. 카투샤가 떨어져서 갔지만은 정말 잘하는 애들은 잘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학병을 갔지만 가르치는 거래요. 그 어학병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학병을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적을 서류 그걸로 시험을 봐가지고 준비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3년 그거 다 서류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출석 그 다음에
그 가산점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들어갈 때에 봉사 점수가 1년 안에 있는 그 봉사 점수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잘 봐야 되는데 1년 안에 서류 그거 봐가지고 봉사 점수 그 다음에 헌혈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두 개를 중복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많이 채운 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점이 정해져 있는 그 점수를 더 이상 플러스를 해서 두 개를 더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봉사 제일 많이 챙길 수 있는 게 봉사예요. 봉사하고 헌혈 그 부분 그 다음에 출석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자격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만약에 어학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도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걸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영어 관련된 뭐 이런 것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학은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컴퓨터 계열이면 또 달라요. 컴퓨터 계열이면 컴퓨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또 전공까지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어학병은 전공까지는 안 맞춰도 돼요. 이제 점수는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드님을 그 보내기 전에 일단은 육해 공군에 봐가지고 어학병을 갈 수 있는 점수나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시험들이 어떤 건지를 일단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따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카투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학병을 빨리 되는 대로 해서 보내야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워낙 지금 외국에 나가가지고 공부하는 그 자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떨어져요. 서류 전형에서.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어학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기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외국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 파병을 나간 데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남수단도 있고 기타 또 어디에 나있지? 예전에 이라크? 이쪽 하여튼 그런 쪽에도 지금 보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그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국가를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통역병들을 뽑아서 또 가요. 그럼 어학 점수가 되면 그럼요. 군입대 준비가 어떻게 보면요. 사회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군대 들어왔을 때의 그 보직 있잖아요. 그걸로 나가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군대에 있으면서 한 18개월 지금은 이제 짧게 18개월인데 그 전에는 더 길었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군대 와서 운전하던 사람은 전역하고 나가서 운전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고요. 요리를 했던 사람은 요리 관련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학병을 했던 사람들은 통역이나 기타 회사 같은 데에 영어 쓰는 데에 들어가서 많이 일을 하고요. 컴퓨터를 했던 사람들은 컴퓨터와 연관된 그런 데에 경력,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경력이잖아요. 전문적인 경력을 쌓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할 확률이 되게 커요. 근데 그거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반 그 보병에 가게 되면 전방에 초소를 많이 지키거든요. 그리고 가장 또 많은 데가 포병이에요. 포병이어갖고 이 포병들은 전방에 거의 다 배치돼 있어요. 근데 포는 사실 사회 나가고 별로 쓸 그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준비를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가가지고 챙겨가지고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그 경력도 쌓으면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훨씬. 근데 그걸 안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님들 군대 싫어하시고요. 우리 어머님들 군대 안 갔다 오셔가지고 모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게 고3까지 공부만 하지 사실 군대 얘기도 꺼내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안 챙기는 거예요. 다 안 챙기고 막상 가려고 딱 보면 서류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러면 시간은 없고 이제 뭐 나이는 들었죠. 그리고 뭐 입학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시기가 막 이렇게 맞물리고 막 이러다 보면 그냥 선택을 해서 이제 막 가요. 그래서 선택해서 가는데 그 선택하는 것도 육군의 제도 중에 선택해서 가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게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날짜는 선택을 하는데요. 실제로 가면 그 보직도 거의 다 전방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제 가는 것도 사단을 추첨하고 보직도 다 추첨하기 때문에 내 의사는 딱 하나밖에 반영이 안 돼요. 어떤 거?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거. 그 외에는 아예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만 아시면 유니만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엄마들이요, 조금만 챙기시면요, 아들을 군대를 진짜 잘 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지금 이제 느낀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는 사실 저는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카츄샤 어학병 떨어지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어학병은 계속 돼요. 계속 되는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드님이 학교를 다니는 그 과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 혜택으로 갈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공이죠. 대학교의 전공이나 아니면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지원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외국에 이렇게 계시고 하면 저는 추천해드리는 게 카투샤 해보시고 안 된다. 어학병을 했는데 너무 이게 성적이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대학교 학과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 제일 무난하게 컴퓨터를 예를 든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했으면요, 대학교도 컴퓨터과를 가는 게 더 유리해요. 훨씬. 제가 서류에서 이렇게 채점을 한다고 했잖아요. 군대는요, 일반 대기업을 채용할 때하고 더 서류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해요. 왜냐하면 병역 비리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 뭐 좋은 보직을 뭐 백으로 간다?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더 좋은 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아드님이요, 좋은 데를 못 갔어요. 좋은 데를 못 갔어도 어학 성적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거에 능력이 뛰어나면 군대 안에서도 또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행사 같은 거, 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저번에 우리 보면 뭐 평창 올림픽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때 군 병력이 정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들어갈 때 어학 관련 통역병 그런 것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보직된 것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선발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선발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뭐냐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플러스예요. 면접 같은 거 볼 때 나는 군대 가가지고 남들은 다 하기 싫다고 했지만 나는 이런 자원봉사를 내가 신청해서 갔다. 어학 관련된 이런 거를 경험을 쌓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그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게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공대가 아니고 경영 경제 전공할 계획이면 서류를 낼 게 없을 것 같아요. 경영 경제면요, 조금, 그래요. 그 경영 경제 가지고는 서류 특별하게 군대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군대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생각이, 일단은 군대는 딱 시키면 그거를 해야 하는데,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군대에 오면 학력이 높을수록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살다 오면 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군대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못해요. 저는요, 서울대 법대생도 보고 대학원 고대 대학원 해가지고 30살에 군대 병사로 들어온 인원도 봤어요. 봤는데, 그리고 외국에서 치대를 다니다가 34살에 들어온 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인원 같은 경우도 이제 에피소드가 걔도 많은데, 걔를 보니까 걔가 하는 말이 있어요. 도무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군대는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대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게 문화가 안 맞는 거야, 정서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 군대라는 문화는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앞으로 가야지? 꼭 앞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아로케이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공대가 아니고 경영 경제 쪽이면 제가 봤을 때는 어학을 좀 많이 챙기셔가지고 어학적을 살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살리게 되면 나중에 취업할 때나 뭐 기타 그런 거에서도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어, 군대는요, 정말 보직 자체가, 그리고 군대가 넓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도 많지만, 다양한 보직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경험을, 새로운 걸 많이 할 거예요. 밖에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챙겨주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들이 군대 들어오는 그 이제 그러니까 연관성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는 분야를 연계해가지고 연관되게 갈 수 있는 거는 엄마들밖에 없어요. 아빠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군 컨설팅을 하면서도 그렇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군대는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대물림이 되냐면 부자가 자녀 교육을 부자가 되게끔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이나 어떻게 하는지 뭐 재테크 관련된 거를 가르치게 되고 또 안 가르쳐도 사실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경제 개념이 사실 되게 그 돈 버는 방법을 잘 안단 말이에요. 진짜 어학병 하면 군대 간 시간을 참 가치 있게 쓸 수 있긴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학병 쪽을 보시고요. 그게 떨어져도 계속 지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수능도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수능을 하듯이 군대도 어떤 때는 많이 뽑고요. 어떤 때는 작게 뽑아요. 그래서 이게 지원자가 몰릴 때가 있고 지원자가 안 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몰리는 시기에 갑자기 넣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해놨다가 한 번에 딱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딱 넣어야지 된다는 거죠. 요즘은요, 육군이 되게 인기가 좋아요. 오히려 저는 공군이 군생활 하는데 도움은 공군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사실 그거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똑같은 군대 나는 빨리 전역할 거야. 거기에 굳이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육군이나 해군이나 뭐 이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군도 뭐 어떤 걸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해서 가는데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본인들이 들어가면 이제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진짜 미쳤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많이 후회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 거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공군은 요즘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공군 21개월이에요. 그리고 육군은 18개월이고 해병대 하고요. 그래서 육군을 많이 선택을 해요. 18개월이니까. 조금이라도 짧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생활 여건은 공군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공군을 가게 되면 일단은 부대 자체가 전방에 없어요. 거의 공군은요 후방 쪽에 빠져갖고 있어가지고 후방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행기가 있는 데를 보면 다 이게 후방 쪽이잖아요. 뒤쪽으로. 전방 쪽은 거의 포병하고 보병들이 다 배치받고 있거든요. 그냥 생활 여건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휴가도 많아요. 그 기간이 긴 만큼 휴가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사람들 그 근무하는 여건이나 뭐 이런 마인드 그런 거 자체가 완전 다르거든요. 공군이요. 고급 정보 막 쏟아지네요. 그래서 공군요. 저는 제 아들도 사실 공군 보낼 거거든요. 제 아들도 그래서 저는 제 아들도 빨리 열심히 해서 공군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 뜻이긴 하지만 제 아들이 뭐 안 간다 그러면 또 어떡하겠어요. 뭐 얘기해줘도 안 간다 그러면 지가 가는 건데 저는 제 아들은 공군 보내고 싶은 게 제 아들은 고등학교 때도 컴퓨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도 과를 선택을 해서 저는
그 컴퓨터 계열로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름 있는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군대 연계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별도의 그 전략을 짠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제 아들이 컴퓨터에 재능이 있으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그걸 했고 시험 성적을 봐서 이름 있는데 과를 선택을 할 때 약간 그런 뭐 이렇게 좀 학교는 좋은데 과가 별로인 그런 계열, 그러니까 제 아들하고 안 맞는 게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데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과 자체가 나하고 연관된데 그런 데를 가라. 왜? 그렇게 가야 얘는 군대에서 그 보직을 이제 이렇게 모집병을 할 때 찾기가 쉬워요. 그리고 될 확률도 훨씬 커고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오면요, 사회에서요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군대는 지금 사이버 관련된 거를 되게 보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론 관련된 것도 많이 보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사람이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요즘은 어떤 거에 집중을 하냐면 미래전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뭐 그런 거 해킹, 방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드론으로 해서 무인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가져오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가 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간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병사들도 그렇고요. 그런 쪽에 그 직능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유리해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